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와, 정말 그 규모가 입이 떡 부러질 정도입니다.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400조 원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걸린 이야기인데요. 바로 테슬라가 창업자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제안한 새로운 보상 패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받은 여러 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계획, 그 배경부터 내용, 그리고 숨겨진 의미까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상안은 단순히 액수가 크다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더 나아가서 테슬라라는 기업의 미래 방향성, 또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의 영향력, 그리고 뭐랄까 기업 지배 구조나 주주 가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까지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보상안이 왜 지금 다시 등장했는지, 그 구체적인 조건들은 또 뭔지, 그리고 어떤 첨예한 논란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하고 거대한 사안의 핵심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전례 없는 규모의 보상안이 다시 등장했냐는 거죠. 사실 비슷한 계획이 예전에도 있었고, 심지어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번 보상안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사실상 2018년에 이미 주주들 승인까지 받았던 그 머스크의 성과 기반 보상 패키지, 그걸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때 보상안도 엄청난 규모랑 야심찬 목표 때문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상안이 올해 초였죠.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 이분에 의해서 무효다 이런 판결을 받았어요. 무효 판결이요? 아니, 주주들이 승인했던 사안인데 법원에서 그걸 뒤집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네, 그게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었죠. 맥코믹 판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이 보상안을 승인한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았다 이 점이고요. 둘째는 보상 규모 자체가 테슬라나 주주들한테 공정하지 않을 만큼 과도하다는 거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이제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죠. 근데 이 판결에 대한 비판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2018년 이후에 제시됐던 목표들을 실제로 달성하면서 회사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약속된 보상을 나중에 취소시킨 게 과연 정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이 판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만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만 부담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이후에 테슬라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법인 본사를요, 기존의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한 거죠. 아, 텍사스로요. 네,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는데요. 텍사스주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주 법률이나 법원 결정이 텍사스 사업법이나 텍사스 기반 기업 결정에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레게버 텍사스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사업 결정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아니라 회사에 선출된 임원과 주주들이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테슬라를 환영하기도 했었죠. 아하,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본사를 그냥 옮긴 게 아니라 델라웨어 법원 판결 같은 그런 사법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뭐랄까 우호적인 법적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었군요. 이번 새로운 보상안 제안도 바로 이런 법적 배경 변화 위에서 이루어진 셈이네요. 와, 정말 배경이 복잡합니다. 그럼 이제 그 논란의 중심이죠. 새로운 보상안의 구체적인 내용,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400조 원이라는 액수, 이게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네, 언론에서는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 약 1,400조 원 규모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는데요. 정확히는 테슬라의 미래 성과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가치로 추산하면 약 9,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54조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테슬라 보통주 총량의 약 12% 정도 되는, 그게 한 4억 2천만 주가량 되거든요. 이 정도의 스톡 옵션을 머스크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12%나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네, 그렇죠. 이 스톡 옵션은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2035년까지 총 12단계에 걸쳐서 지급이 되고요. 각 단계를 지급받으려면 또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구체적인 실적 목표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머스크가 이 12단계 목표를 전부 달성해서 약 4억 2천만 주를 다 받게 된다면요. 현재 한 13% 수준인 그의 테슬라 지분율이 최대 29%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9%까지요? 네, 이 지분율 변화가 갖는 의미가 이게 상당히 커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머스크가 과거에 자기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 예전 트위터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약 25%의 의결권 없이는 테슬라를 인공지능 AI 그리고 로봇공학 분야의 리더로 성장시키는 게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요. 심지어 이 정도 지분율, 그러니까 의결권이 확보 안 되면 테슬라 외부에서 AI나 로보틱스 제품 만드는 걸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죠. 와,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미래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이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군요.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 비전, 특히 AI와 로보틱스라는 그 핵심 분야를 끌고 가려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지배력, 즉 25%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해주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수치랑 이번 보상안으로 확보 가능한 최대 지분율이 거의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이게 우연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렇게 막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엄청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 텐데요. 그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허들, 그것도 아주 높은 허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달성해야 하는 주요 목표들이 그야말로 야심차다라는 말로는 좀 부족할 정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시가총액 목표예요. 현재 테슬라 시총이 약 1조 1천억 달러 수준인데 이걸 10년 안에 8조 5천억 달러까지 늘려야 합니다. 8조 5천억 달러요? 네. 현재 가치의 거의 8배에 달하는 엄청난 성장 목표죠. 지금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시총보다도 한 두세 배는 더 큰 규모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런 재무적인 목표 말고도 구체적인 사업 목표들이 제시돼 있는데요. 연간 차량 인도 대수를 2천만 대로 늘려야 합니다. 2천만 대요? 네. 참고로 테슬라 작년 연간 인도량이 한 180만 대 수준이었으니까 10년 안에 10배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 1위일 토요타 연간 판매량이 1,000만 대 수준인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도전적인 목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미래 기술 관련된 목표들이 특히 좀 주목할 만한데요.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의 유료 구독권 수가 1,000만 건에 달해야 합니다. 1,000만 건이요? 네. 지금 FSD는 아직 베타 버전이고 구독자 수도 제한적인 상황인데 이걸 1,000만 건까지 늘리겠다는 건 FSD 기술 완성하고 대중화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엄청난 과제이기도 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걸 100만 대 인도해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직 상용화 안 된 무인 로봇택시를 100만 대 규모로 상업 운행해야 한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봇 100만 대, 로봇택시 100만 대. 네, 현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목표들이죠. 마지막으로 기업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EBITDA, 상각전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이게 연간 4천억 달러를 달성해야 합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입이 똑 벌어지는 목표들이네요. 시가총액 8배 증가도 엄청난데 연간 차량인도 2천만 대, FSD 구독 1,000만 건, 그리고 아직 실체도 불분명한 로봇 100만 대 인도와 로봇택시 100만 대 상업 운행까지. 이건 거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래를 10년 안에 현실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목표들이 현재 테슬라의 위상이나 기술 발전 속도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거대한 도전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설령 머스크가 이 단계별 목표들을 달성해서 스톡 옵션을 받는다 해도요. 그 주식을 바로 현금화할 수는 없어요. 받은 주식의 일부를 팔려면 최소 7년 반 동안 테슬라에 재직해야 하고 받은 주식 전체를 다 팔려면 10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 장기 재직 조건까지 있군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만 달성하고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논란,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머스크의 장기적인 헌신과 경영 참여를 확실하게 담보하려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이사회는 왜 이렇게까지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달성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조건을 내걸면서까지 이 보상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단순히 머스크라는 인물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 이상의 좀 더 깊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이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로빈 댄 홈 이사회 의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 같은 걸 보면요. 그들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은 전통적인 방식의 연봉이나 단기 성과급으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리더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사에 계속 남아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혁신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테슬라가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죠. 머스크 없이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즉, 머스크 없이는 테슬라의 미래도 없다. 이런 인식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또 이사회는 머스크가 2018년 보상안 승인 이후에 실제로 테슬라 기업 가치를 20배 이상 끌어올리는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원 판결 때문에 약속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보상안은 과거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미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머스크의 비전과 실행 능력에 대한 이사회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를 테슬라에 묶어두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머스크의 리더십이 테슬라 성장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1,400조 원이라는 액수 자체가 워낙 천문학적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크니까요. 맞습니다. 예상대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역시 보상 규모 자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는 점이죠. 테슬라의 주요 기관 투자자 중 하나인 니아 임팩트 캐피털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창립자 크리스틴 헐은 공개적으로 이 보상안에 반대하면서 이 천문학적인 자금은 차라리 연구개발, R&D 투자나 유망 기업 인수합병, M&A에 사용하는 것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훨씬 더 유익할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주주들이랑 연합해서 이 보상안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건 회사의 자원을 CEO 한 명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R&D나 M&A에 쓰는 게 낫다. 네. 또한 이런 전례 없는 규모의 보상이 기업 지배구조,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영국의 투자자문사 AJ 벨의 애널리스트 댄 코츠워스는 일론 머스크가 과연 테슬라 주주들에게 이 정도의 막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죠. 결국 2018년 보상안이 델라웨어 법원에서 무효화됐던 핵심적인 이유들, 즉 이사회가 CEO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의혹과 보상액 자체가 과도하다는 논란, 이게 이번에도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어느 한쪽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공해 주신 자료들에 나타난 찬성과 반대의 주요 논고들을 청취자 여러분께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테슬라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머스크에게 파격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런 찬성론. 그리고 이건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보상안 자체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들, 이게 테슬라 주가와 기존 주주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보상안은 그 구조 자체가요. 테슬라의 미래 주가, 그리고 핵심 실적 목표 달성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상안의 승인 여부, 그리고 앞으로 목표 달성 과정 자체가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주가랑 보상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투자자들은 이 보상안을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10년 이상 테슬라 경영에 전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혹은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CEO가 자신의 보상을 회사 미래 성과에 전부 걸었다. 이 메시지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확실히 그런 메시지는 있겠네요. 네.
실제로 과거 2018년 보상안이 처음 주총 통과했을 때나 법원 판결 이후 논란 속에서도 올해 6월 주총에서 그 보상안이 재승인됐을 때, 그리고 최근 이 새로운 보상안 세부 내용이 발표된 직후에도 테슬라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보상안 발표 후에는 하루 만에 주가가 3.64% 상승하기도 했죠. 이건 시장의 일부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리더십과 이 보상안이 가져올 잠재적 효과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과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보상안의 그 천문학적인 규모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목표 달성 조건, 여기에 대한 논란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에는 오히려 머스크 리더십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져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실패했을 경우에 리스크도 크겠네요. 그렇죠. 또한 더 직접적인 우려는 바로 주식 가치 희석, 딜루션 문제입니다. 이 보상안이 계획대로 전부 실행될 경우에 최대 4억 2천만 주, 그러니까 전체 발행 주식의 1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신주가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켜서 주당 순이익, EPS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리아 임팩트 캐피탈 같은 비판적인 투자자들이 그 돈으로 R&D나 M&A 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런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걱정도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군요. 결국 이 모든 논란과 기대, 그리고 복잡한 계산 속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다가오는 11월 6일로 예정된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이 보상안을 승인해달라고 주주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또 반대하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부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전 세계 테슬라 주주들이 회사의 미래와 머스크의 역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결과가 이 거대한 보상안의 운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테슬라 주가의 방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테슬라가 제안한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일론 머스크 CEO의 새로운 보상안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2018년 보상안이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무효화된 법적 배경, 그리고 그에 따른 텍사스 본사 이전이라는 전략적 선택부터 시작해서요. 시가총액 8조 5천억 달러 달성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야심찬 목표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팽팽한 논란, 주가와 주주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까지 정말 한 편의 드라마처럼 여러 겹의 이야기가 얽혀있는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상안의 승인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이 보상안에 담긴 목표들이 테슬라가 스스로 그리고 있는 미래 기업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액수가 파격적이고 조건이 까다롭다, 이 사실을 넘어서서 이 보상안에 명시된 구체적인 목표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나 EBITDA 같은 전통적인 재무 목표 외에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구독 1,000만 건 달성,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인도, 그리고 무인 로봇택시 100만 대 상업운행 같은 목표들이죠. 아, 그 미래 기술 관련 목표들이요? 네, 이 목표들은 테슬라가 더 이상 스스로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플랫폼 삼아서 인공지능, AI와 로봇공학, 로보틱스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야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어쩌면 이 보상안의 진짜 의미는 앞으로 10년간 테슬라가 추구할 핵심 전략과 기술 발전 방향을 가장 구체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로드맵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의 달성 여부가 향후 10년, 어쩌면 그 이후까지 테슬라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거고요. 와,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관점이네요. 듣고 보니 이 보상안은 단순한 한 기업 CEO의 보상 계획을 넘어서서 어쩌면 인류의 미래 기술 지용도를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기차 시대를 열었던 테슬라가 이제는 AI와 로보틱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천명한 셈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거대한 계획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현실이 된다면 그것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 예를 들면 노동의 미래라던가 이동성의 개념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